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서의 봉합과 대한민국에서 봉합했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기피과를 만들고 양산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인기 좋다고 하는 의사가 기피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 또 외국에서 한 번이라도 아프거나 다쳐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한 7, 80%는 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주재하는 분들, 제외 교포들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벽피낭을 이렇게 섬세하게 없애주고 또 흉터가 적게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것을 해준다고 해서 의료비의 차이나 의사의 경력을 의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베트남에 갔고요. 발가락이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병원에서 봉합을 했고, 괜찮겠냐, 우리 또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러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냐 하고 저한테 단체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봉합한 지 대략 일주일이 지난 상태여서 그때까지 상처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준 답변은 별일 없다, 며칠만 더 있으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봉합하고 나서 베트남 병원에서 수술비를 얼마나 받았나, 그것을 영수증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자료들을 저는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비 차이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영수증을 받아 보았더니 약 230만 베트남 동, 한화로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건강보험만으로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12,900원의 본인부담금이고 공단으로부터 329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3,190원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봉합수술을 받고 낸 돈 12만원에 택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돈입니다. 자, 베트남과 한국의 국민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은 GDP라고 하는 평균 국민소득이죠. 약 4,000불이고요. 우리는 한 36,0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9배, 10배 소득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베트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외과계 의사 또는 그냥 일반 모든 의사를 포함해서 이 의료비를 가지고 어떻게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살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첫 번째로는 비급여라는 게 있어서 되는 건데, 그럼 이 비급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고 그 외국 여행에서 피부가 찢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의료비 책정, 발생 빈도에 대한 의료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피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의료비를 책정하고 그에 걸맞는 의료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977년을 기준으로 약 1000불, 1000달러였다고 한다면 그때 건강보험이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5,000불로 약 35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도에 약 700원, 800원 하던 진료비가 지금 현재 한 1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소득보다 또는 물가보다 진료비는 매우 늘어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작은 진료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편차가 더 심해졌다. 그에 걸맞는 의료 정책, 그리고 이 질병 발생 빈도에 따른 의료비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찢어졌던 이 친구가 자기 수술비 12만 원 정도는 나의 경제적 수준상 전혀 부담이 없다 했던 거죠. 그럼 의사들은 무엇으로 버텼느냐? 첫 번째는 박리담회입니다. 3분 진료를 통해서 버텨왔고, 두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게 의료비 책정을 해야만 의사와 환자나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인 면에서 또 고민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을 보험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저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미용 성형과 같은 일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 이런 법률, 이런 규정이 개혁되어야만 한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이냐 사회보장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 의사들이 저수가를 박리담회를 통해서 극복하거나 아니면 비급여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비급여를 통제하면 제가 보기에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기피과는 절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고려를 해야지만 기피과가 양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약 한 35배 정도 늘어났는데 심각한 문제는 초진 진찰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과 의사의 행위료를 너무 낮게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개선이 없이는 의료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요원합니다. 건강보험과 기피과 양산과 관련된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주고받는 것에 너무 가격이 싸고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외래를 통해서 약을 받아가는 것 또 전 세계 최고, 입원 기간도 전 세계 최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의료 수요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본인 부담금을 좀 더 지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기피과 양산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발생 빈도가 낮으면서 행위료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폐업을 면치 못하는 의사의 행위료 문제도 기피과 양산과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죠. 그 법률적인 문제의 핵심도 제가 봐서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피과 수술을 하거나 기피과 진료를 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충분히 발생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환자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상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환자 또는 의료 분쟁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소송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의료 행위를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기피과가 하는 의료 행위가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위중한 환자에 대해서 하는 의료 행위를 너무 작게 책정해 놨고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기피과를 하는 의사들이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의료 행위를 통해서 경제적 활동, 수익을 낼 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부가 돈을 벌겠다고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요. 따라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기피과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균형은 맞추어 주어야 한다. 어떤 균형이냐? 미용 성형을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기피과, 필수 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경제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차이, 두 의사 사이에 이 차이가 줄어들어야 한다. 또는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K-의료 쇼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아가 연예인 보톡스라 불리는 리프팅 시술을 받고 곧바로 근처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201만여 명으로 2024년 117만 명에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쓴 의료 관광 비용은 12조 원, 국내 생산 파급 효과는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63%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보다 좀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도 한국에 와서 고비용의 치료 또는 미용 성형을 받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도 충분히 이런 수요를 자기가 경제적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인데 1960년대, 70년대의 제도를 지금까지 강제로 유지하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기 전에는 기피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해결되더라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